안녕하세요, 에어식스 박상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VFC에서 출시한 맥심 디펜스 PDX GBB를 가져왔습니다. 실총의 맥심 디펜스 PDX 같은 경우에는 미 특수전 사령부의 차세대 개인 방어 무기, 그러니까 PDW 요구 조건에 맞춰서 개발된 모델입니다. 실총은 가스 직동식 방식으로 상부를 보면 일반적인 AR보다는 HK416의 형태와 좀 더 비슷하죠. 5.5인치라는 극단적으로 짧은 총열을 쓰다 보니까 덜 탄 화약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화염이나 폭음, 가스 문제가 엄청난데 이걸 앞쪽에 달린 헤이트 브레이커라는 전용 머즐 부스터로 해결한 게 특징입니다. 폭음과 가스를 사수 전방으로 강하게 밀어내서 시야도 확보하고 짧은 가스관 때문에 생기는 작동 불량 문제까지 한 번에 잡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극한의 근접전에 맞춰진 설계 덕분에 민수시장에서도 은닉 휴대가 편한 AR 피스톨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되는 하부 리시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5.56mm 나토탄부터 AK에 들어가는 7.62 그리고 소음기랑 궁합이 좋은 300 블랙아웃 탄까지 임무나 취향에 맞춰 탄종을 자유롭게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PDX의 큰 매력이기도 하죠. 이제 VFC의 PDX를 보면 우선 기본적인 형태와 각인들은 대부분 잘 구현을 했습니다. 앞쪽에 핸드가드는 각인부터 형태까지 잘 재현을 했고, 이게 실물 같은 경우에는 바디랑 핸드가드가 색상이 좀 다른데 이것도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VFC 같은 경우는 레일을 투피스로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런 레일을 제작할 때는 인발이라는 공정으로 길게 덩어리를 뽑은 다음에 가공을 하는데 안쪽 레일이 좀 얇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가격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딱히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레일 연결부도 실물은 육각 너트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건 안쪽으로 매립되어 있어요. 또 레일 좌우에는 QD 마운트가 달려있는데 이것도 잘 제안했습니다. 상부에는 PDX 특유의 노리새 전진기도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작동은 안 되긴 하지만. 상하부 바디도 잘 구현이 되어 있고 스톡 부분은 실물처럼 쇼스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맥심 디펜스 각인과 QD 마운트 홀도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셀렉터는 실물 같은 경우에는 라디안 셀렉터로 되어 있는데 VFC에서는 KS1용 MB 셀렉터를 달아줬네요. 그립도 초기에는 이런 짧은 그립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걸 재현한 건지 KS1 그립과 동일한 형태의 그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징 핸들도 MB 차징 핸들로 잘 되어 있고요. 스톡을 줄이면 전체 길이가 470mm로 웬만한 백팩에는 쏙 들어갈 정도고 도트나 탄창을 포함해도 2.7kg 정도로 가벼워서 컨셉이 확실한 총입니다. 외부는 이 정도인 것 같고 이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를 해봤는데 일반적인 AR 분해랑은 조금 달라요. 그게 이 볼트 캐리어가 일반적인 AR보다는 조금 짧은 길이로 되어 있어서 앞뒤에 테이크다운 핀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위로 살짝 들어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됩니다. 실물도 이렇게 볼트 캐리어가 약간 짧거든요. 실총 같은 경우는 버퍼가 더 작기는 한데 그래도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서 실총이랑 같은 방식으로 분해를 하는 건 디테일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에어소프트건은 또 버퍼가 너무 작으면 반동이 약해져서 이 사이즈 정도로 한 것 같기는 해요. 순정 버퍼가 스틸이기는 한데 부피가 좀 작다 보니까 83g밖에 안 나가고 버퍼 스프링도 필요 이상으로 장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사에서 황동 소재의 버퍼와 버퍼 스프링을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반동은 확실히 좋아져요. 레일은 볼트 하나로 연결되는 방식이라 분해 조립은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레일을 탈거하지 않아도 앞쪽에 작은 무드나사 2개만 풀면 홉업 챔버가 바로 뒤로 나와서 정비성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로딩 노즐은 기본 엠파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너 바렐은 138mm입니다. 볼트 캐리어는 스틸은 아니에요. 하부에 해머, 시어, 볼트 캐치는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볼트 캐치는 수입사에서 열 처리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는 강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헤이트 브레이크는 스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헤이트 브레이크는 사각 렌치로 되어 있어요. 이 컵과 안쪽에 나팔이 같이 들어가는 방식인데 뒤쪽에 스톡도 이 사각 렌치를 이용해서 분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총이랑 똑같은 공구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줬네요. 호법은 VFC에서 주로 사용하던 가이드 호법에서 교체가 됐는데 2보 호법이라고 하네요. 챔버 하단에 육각 렌치나 전용 호법 조절 툴을 사용해서 조절을 하는 방식인데 L렌치를 넣는 방향이 조금 불편해서 저는 전용 툴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용 툴에 호법을 거는 방향이랑 푸는 방향이 다 나와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조절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탄창은 VFC V4, V맥이 포함되어 있는데 V3 V맥이랑은 좀 다르게 공탄 사격 기능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탄색이 진짜 색깔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쏴보겠습니다. 거리는 10m에서 3발씩 60회 테스트를 했습니다. 집탄은 40에서 50mm 그룹군이 가장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집탄이 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호법 고무나 이너 바렐을 교체했는데도 결과는 비슷하더라고요. 근거리용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는 최대 30g이 들어가는데 과본출이 계속 나서 정상 작동하는 용량은 26g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 162발까지 사격을 했고 162발까지도 볼트 스탑이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120발부터는 반동이 조금씩 줄기 시작해서 정상 작동 범위는 120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정보다 한참 무거운데 이 정도면 효율이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사격을 해봤는데 일단 반동은 짧은 스톡 튜브에서 이 정도로 나오는 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 좋아요. 133g의 황동 버퍼가 확실하게 리코일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쇼퍼퍼 제품 중에는 반동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집탄이 좀 아쉬운데 집탄 말고도 가끔 탄이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호복고무나 이너바렐, 호복고무 누름고무를 바꿔도 이 문제는 딱히 나아지진 않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호법을 조금 더 걸어서 쓰면 탄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호법을 조금 더 걸고 0.2g 이상 탄을 사용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컨셉이 확실한 제품이에요. 전체 길이가 470mm라 백팩에 그냥 쏙 들어가고 무게도 2.7kg 정도로 가벼워서 근거리 CQB 머신 정도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리고 레일 앞쪽이 좀 넓은 편이어서 어지간한 소음기는 인입하는 디자인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쓰니까 또 이쁘더라고요. 기존의 V2, V3 스테나그 매거진이나 V2, V맥 같은 경우도 격발과 볼트 스탑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VFC AR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 탄창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전반적으로 만듦새가 꽤 좋은 제품입니다. 황동 버퍼와 버퍼 스프링, 그리고 열 처리된 볼트 스탑을 포함해서 91만 8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구매는 에어식스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VFC PDX를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어식스 박상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슨 큰 권총 같기도 하고.